네,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함께 선거의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캠프 대 캠프 시작합니다. 네,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충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말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분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죠? 이제 후보들이 가장 큰 외침이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 해야 된다. 김문수 후보 독주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대략적인 내부에서의 뭐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판세는 어떤 식으로 계속 뭐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지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상황들과 지금의 상황들이 크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의 현재 판세를 크게 요동칠 만한 그런 변수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막판으로 갈수록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견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영남 지역을 거쳐서 지금 오늘 이제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오셨는데 영남 지역에서도 과거 이재명 후보 지난 22년도에 받았던 지지보다 조금 더 많은 지지들이 폭넓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6.3 조기 대선이 왜 치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현명하게 잘 알고 계시다. 이번 6.3 대선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께서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오셔서 비세혁명을 일으켜 주셨고 그 비세혁명의 완성이 내일 6.3 대선의 투표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이제 정권 교체를 분명하게 이루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결집 증세가 확연히 느껴지시는지. 유세 현장도 같이 다니다 오시는 거죠? 네, 제가 오늘도 부산 유세 현장, 대구 현장 거쳐서 왔습니다만 그동안 민심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아주 비교적 늦게 출발했지만 많이 따라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저희가 보기로는 1위 후보의 하락세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약진세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세 현장을 다니면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상당 부분 반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판세를 수치로 지금 확인이 되기는 어렵지만은 저희 내부 분석을 보면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1위 후보와의 골든 크로스 구간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최근 2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에 차근차근 추격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전체의 어떤 부도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졌고 그만큼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국가 지도자로서 자질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표시하는 부분이 늘고 있어요. 특히 그동안에 민주당이 벌여왔던 입법권, 행정권에 대한 남용들 이런 부분들이 사법권까지 장악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1인 독재 체제가 완성될 경우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세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깜깜이 기간 이전에 상당 부분 1위 후보의 독주 체제가 많이 나타났지만은 그 사이에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의 시점이 중요한데 언제 조사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6개월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 간의 경쟁에서도 숨어있는 샤이 보수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저희들로서의 관건은 투표율이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시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마지막 투표율을 끌어올리면은 김문수 후보가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올라왔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별로 유세 동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도시들을 돌면서 여의도 공원에서 유세를 마무리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제주에서 출발해서 부산, 대구, 서울로 올라오는 이른바 경부 상행선 유세를 택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한국공학대를 찾은 후에 경북 경상시 영남대에서 또 유세 현장을 펼쳤고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날이니만큼 후보들의 최종 유세 동선에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여쭤볼게요. 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이 이제 전체 유권자 표심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마지막에 돌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남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성남 지역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정치적 고향과 같은 곳이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2번 역임하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상당하게 많은 성과를 내었던 그런 또 그 부분도 있고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성남에서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 하는 의미도 오늘 좀 홍보가 좀 되었기를 바라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무엇보다도 그동안 성남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로 실적으로 국민들께 평가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된 대통령 그리고 당장 바로 내일 선거가 끝나면 모레부터 실질적인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까지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통합, 성장 그리고 회복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 민생 경제를 살리고 또 전체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설명드렸고요. 예. 마지막 이제 유세가 좀 이따 8시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만 예. 이제 처음 이 유세를 첫날 시작할 때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했고요. 네. 마지막 유세를 여의도 광장에서 하는데 광장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이 표출되는 광장에서 이번 선거를 마무리하고 좀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오늘 강행군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김문수 후보는 국토의 남녘 끝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4.3공원을 방문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하면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거쳐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를 종단하면서 사실상 경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장정을 이어왔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 그동안의 해방 이후에 또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축을 따라서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장을 펼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주에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함성이 부산, 대구, 광주를 거쳐서 서울까지 울려 퍼진다. 이런 함성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에서 시작해서 부산을 거쳐서 올라왔는데 네. 민심이 많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마지막 피날레 유세는 이제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진행됐는데요. 예. 김문수 후보와 함께 경쟁했던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원팀의 통합 정부를 꾸리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은 서울의 중심이고 또 수도권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지 않습니다. 예. 이곳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새로 펼치고 있는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
제3의 길을 걷는 정부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과거 1987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86 체제 그리고 제6공화국 체제를 접고 새로운 제7공화국 체제를 열겠다.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선언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그럼 같이 갔다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럼 제주 가 보니까 그 화면에서 보니까 후보가 그 폭삭소다 관식이 의상을 입고 유세하시던데 네네. 반응 괜찮았어요? 네, 아무래도 제주도 방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제주 시민들이 더 친숙하고 예. 반갑게 맞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했다 기자회견이 나왔었는데 사실이다 아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본인 여러 언론사에서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을 해봤나 봐요 짐 로저스에게. 근데 지지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프닝으로 봐야 되나요? 이건 그 국민의힘에서는 비난을 많이 하던데요. 뭐 국민의힘이나 또 개혁신당에서 뭐 저희 민주당의 이 지지 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예. 뭐 비판적 말씀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이 너무 과도하다. 지금의 비판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저희들 캠프에서 하루에도 여러 수없이 많은 지지 선언이 있습니다. 그 지지 선언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지의 의사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저희 김진양 전 이 개성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이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 선언을 가지고 오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건데 예. 다소간의 오해가 조금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조작이다, 사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소 이 의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불명확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오해도 좀 있고 약간의 과장도 좀 섞여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짐 생각이 로저스와 그 드는데 이사장 간의 그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확인되는 대목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짐 로저스 회장이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한반도의 평화 그것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런 부분들은 들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전혀 없는 사실을 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짐 로저스 회장이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주장을 좀 저희가 좀 확대 해석해서 이걸 지금 지지 선언을 하신 단체 쪽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어차피 지금 뭐 여러 후보들이 계시지만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예.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좀 광범위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짐 로저스 회장께서 워낙 이제 그 세계적인 투자자로 유명하시다 보니까. 네. 그분의 유명세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사실상 굉장히 강한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분이 주장하고자 했던 부분은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하고 그 평화 위에서 남북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좋은 일이다 이런 그 뜻을 표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가 교환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오늘의 이 해프닝과 같은 이런 그 약간의 사고 같은 건데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약간의 해프닝, 사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큰 일입니까? 글쎄요,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오해나 예. 착오, 예.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짐 로저스 회장의 공개적인 반발이 그 거세고요. 국제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돼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단순히 지지했다는 것을 떠나서 예. 민주당이 세계적인 투자자를 동원해서 어. 어떤 국민에 대한 사기를 펼친 게 아니냐 이런 그래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오죽하면 짐 로저스 회장이 오늘 우리나라 그 언론들 여러 군데에다가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게요. 이메일 답장을 보내가지고 네네. 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지지 선언을 지지 의견을 표명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언론에 보낸 답변을 보면은 내 이름이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예. 그리고 이는 엽기적인 일이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주 슬픈 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앞서 이걸 해프닝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게 앞서서 민주당이 선대위 차원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했어요.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예, 예. 그래서 발표까지 했는데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본인도 SNS, 페이스북에다가 그 짐 로저스 회장이 나를 지지한다고 그 자랑까지 하셨어요. 예. 이런 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들 상대로 뭐 큰 쇼를 하다가 기획한 것이 들통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 국제적인 망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일당이 예. 거대 일당이 공당이 사실상 세계를 상대로 해외 저명 인사들 상대로까지 예.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떤 한국의 대외 신인도랄까 국가적인 국격에도 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짐 로저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김문수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도 파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리박스쿨을 모른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2020년 리박스쿨 활동을 보고 영상에 김 후보가 등장했다며 김 후보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글쎄요, 저희가 사실은 어제 발표 내용을 보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민주당이 요즘 뭐 판세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거 지금 이틀, 2, 3일 앞두고 예. 막판에 좀 사실과 다른 어떤 마타도에까지 가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슨 스쿨인지 듣도 보도 못한 단체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엮어서 어떤 선거 막판에 어떤 그 여론에 대한 공작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실은 무슨 스쿨이라는 게 저희 당에나 또 후보나 선대회에서 전혀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댓글 조작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민주당 발표나 또 언론 보도 이런 내용을 쭉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쭉 읽으면서 본 느낌은 그래서 그랬구나. 어떤 단체들이 어떤 선거 앞두고 선거 국면에 늘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적극적인 댓글 활동을 하는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이런 사람들도 많고 과거 민주당에서도 뭐 개딸이라든지 많은 부분들 또 심지어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인터넷 사이트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뭐 영어로 so what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댓글 조작을 했다는데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 뭐 몇백 건이든 몇천 건이든 얼마만큼의 많은 댓글을 달았다는 건지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예. 그래서 댓글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또 그래서 공무원들이 댓글 제작에 관여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 과거 민주당이 사실은 댓글 조작으로 치면은 전 세계적인 그 최고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사건처럼 매크로를 대량으로 돌려서 하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이 불법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댓글 활동에 구체적으로 몇 건을 작성을 했다는지 뭐 어떻게 참여를 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잘 제시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주범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실형을 살았고 현재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 선대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에서 이게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어떤 내용인지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밝혀진 게 없는 걸 이렇게 하는 거는 선거 막판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저는 이번에 또 보면서 선거 막판에 불과 이제 내일이 선거인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독일 나치의 선동가였던 괴벨스의 예. 말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거짓말을 만드는 데는 3분이면 되지만은 예.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3년이 걸린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는 내일이고 민주당에서 뭐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뭐 말건 이제 너네가 아무리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오해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 선거 민주주의에서 큰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거가 근거가 없는. 없는 주장이다.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리박스쿨에 대한 의혹 제기는 민주당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 의혹 제기가 나온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가 뉴스타파에서 됐고요. 나왔죠. 예. 그 의혹 제기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 리박스쿨의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김문수 후보가 과거 이 단체의 강사로 갔었던 것, 또 2019년도에 본인의 김문수 TV와 이 단체가 협업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 또 20년도에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예. 이 리박스쿨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늘봄교실의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을 주는 대가로 지금 여론을 공작해서 여론 댓글을 달 수 있는 걸 하는데 본인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를 뭐 몇십 개의 아이디를 준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불법적인 거예요. 개인이 어떤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이 불법은 아니죠. 그러나 뭔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도용돼서 만들어진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을 단다면 이건 정말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파악하는 동안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늘봄교실이라는 거예요. 예. 이 늘봄교실이라는 것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 같은 걸 하는 건데, 돌봄을 겸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그 늘봄교실에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지금 학생들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에 이 늘봄 학교를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늘봄 학교와 리박스쿨, 김문수 후보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모른다, 성립하지 않는다, 질문이 뭐 맞지 않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이 의혹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이고, 지금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이 늘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특히 이 리박스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또 이 리박스쿨의 대표가 교육 관련된 그 어떤 경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예. 그 상태에서 늘봄학교하고 이런 연관성들이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늘봄학교에 대해서 확대 공약을 주장한 만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이 늘봄학교에서 왜 아이들에게 이 왜곡된 역사를 교육시키고 주입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이 지금은 훨씬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론 공작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조작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찰도 수사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그 손 대표라는 분은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 오늘 바로 해촉됐다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실까요? 네, 늘봄 학교라는 거는 예.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가적인 시책이었어요. 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책이고 지금도 맞벌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예. 앞으로도 민주당도 똑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죠. 중요한 예. 정책이죠. 그래서 뭐 늘봄 학교의 일부의 일탈이 그게 뭐 어떤 것 지금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그 해당 단체에 뭐 홍보 자료에 뭐 이름이 있다라든지 예.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저희 선대위나 관련해 있다는 건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지금 어디에 등장했다는 것도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의 얘기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도 지지자들이 그 단체하는 단체도 많고 외곽 조직도 있고 민간 단체도 있고 근데 그 단체들이 뭐 저마다 자진해서 예. 일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분들의 일부 단체나 개인들의 일탈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나 직접적인 연관이 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선거 막판에 지금 2, 3일 전에 여태까지 묵혀두고 있다가 네. 민주당이나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터뜨린 게 좀 예. 수상치 않은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 전 대선 직전에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번에 이걸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그때 당시에 똑같은 인터넷 매체였어요. 예.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를 봐주기 위해서 수사에서 빼주었다. 이런 걸로 보도를 해가지고 당시에 유세장마다 이재명 후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알겠습니다. 당시에 똑같은 매체라서 지금 선거 직전에 네네. 그게 다 혼란스럽게 사실이 아닌 하는 걸로 거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 묵혀놨다가 이제 선거 직전에 퍼뜨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신 것 같은데 그 뉴스타파의 말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그 댓글 알바를 모집해서 뉴스타파 그 기자가 이제 5월 초에 잠입으로 가서 알바생인 척해서 잠입 취재를 했다 이런 거니까 이제 5월 초부터 이게 그 취재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혐오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의 그 설란영 여사와 관련해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사과한다고 했는데 이게 온전한 사과냐 아니면 유시민 작가의 그 생각이 잘못된 거다 이런 비난이 많던데 그게 계속 민주당으로 지금 연결돼 오는 거였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럼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제가 볼 때 유시민 작가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네.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유시민 작가의 일부 언행은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유시민 작가가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당원입니까? 예. 개인적인 발언이고 유시민 작가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대선에 출마한 후보급인가 이렇게 후보의 검증 영역에까지 들어오는 것인가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대선 후보이고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를 통해서 전 국민들을 경악시키게 만든 그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겁니다. 예. 폭력적인 언사를 TV 토론에서 썼어요. 이것하고 지금 그냥 일반 작가이고 개인에 불과한 유시민 작가가 했던 발언하고 어떻게 그 무게감이 똑같을 수 있는가? 예. 그것을 마치 지금 유시민 작가를 그 이재명 후보와 동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 유시민 작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좀 다소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 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작가로서 본인이 스스로가 판단해서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요. 아니면 본인이 계속해서 그 입장을 유지해 나갈 거면 그렇게 유지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선거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예. 또 과거 유시민 작가가 민주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해서 예. 그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후보 자격과 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을 같은 하나의 그 꾸러미로 동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과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이준석 후보는 저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지난주 화요일 날 3차 TV 토론회에서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여론조사 이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지금 일주일 동안 그 금지 기간 속에서 여론의 추이 동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일 투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개표 결과로서밖에 확인할 수 없는데 그렇죠. 예. 저는 그 개표 결과에서
면에서 상당히 이준석 후보는 그 손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한 10% 초반대까지 치고 올라가던 동력이 상당히 이 발언을 통해서 주춤하게 되었고 오히려 지금은 주춤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퇴보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있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그 후보로서 발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네. 유시민 작가가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이것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영향력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큰 영향력은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저는 뭐 건가요? 개인적으로 지금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했던 얘기가 예.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설란영 여사께서 했던 발언들이 마치 설란영 여사가 과거에 노동조합의 노조의 활동을 했었고 지금 여의도 광장에서 좀 유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좀 전에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비세혁명의 시작점이 여의도다. 네. 지난 12.3 비상겸 당시 국민들께서 그 굉장히 먼저 여의도의 국회 앞으로 모여주셨고 예. 국민들께서 계엄군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 그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것이 오늘의 이 그 6.3 조기 대선을 만들어낸 첫 동력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광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들고 나왔던 그 응원봉, 그 빛의 혁명이 이제 내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고 그 투표의 결과는 정권 교체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연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네요. 24시간 정도 있으면 투표가 끝나는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아까 그 현장 연결 전에 마지막 여쭤봤던 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 이준석 후보의 발언의 영향력 그리고 사과의 방식, 내용 이런 등등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뭐 이준석 후보나 유시민 작가의 말씀들 다 사실은 큰 충격이었어요. 예. 저도 생방송, 그 방송에서 다 진행됐던 발언들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뭐 이른바 젓가락 발언 같은 경우에도 예. 방송에서 그리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그 남녀노소 전 국민에게 그 노출된 방송인 토론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충격을 줬고 본인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그 주장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내용 자체를 입에 담으면서 큰 파장을 안겼다고 보고요. 유시민 후보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큰 좀 충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당과 관련이 없는 당직자도 아니고 당직 맡은 분도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시민 후보와 김어준 유튜버는 사실 친민주당 인사로 가장 유력한 스피커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유시민 후보의 발언도 다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의 부인을 비난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설란영 여사가 자신과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신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멘트가 심지어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설 여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성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학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비하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장에 다니던 여성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됐다. 이런 말을 하고 학력으로 그 고졸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인격을 모독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발언을 돌이켜 보면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부인인 권영숙 여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 참 걱정이고요. 예.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과거에 그 뭐 속된 말로 바른 말을 그 싸가지 없이 한다 이런 속된 그런 얘기 표현을 많았죠. 예.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올바르지 않은 말을 분별 없이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 지식인들이 그 어떤 정파성의 노예가 된다면은 예. 어떤 그 오로지 거기에만 매몰돼 있지 않아 이런 걱정이 들고 그 자신의 정파성, 그 친민주당 성향 이런 부분들만 추구하는 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예, 예. 본인이 한때는 평론을 접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더 활발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가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전 장관, 전 의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어떤 막말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시대에 일그러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에 10년 전에 유시민 작가의 모습을 존경을 했었는데 우리 시대에 일그러진 지식인의 초상을 보고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부인 언급을 하면서 울컥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티셔츠에 계속 문구를 바꾸고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가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문구도 쓴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대선 내내 이렇게 후보 가족들도 계속 언급이 됐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아들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 딸은 막말도 도박도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했는데 이렇게 좀 가족 문제를 언급한 배경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력 정치인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그 자녀가 아들들이 취업을 본인의 실력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분명히 누군가는 특혜 채용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로 기소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언제쯤 완성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는 것 같은 부분들 이런 것이 우리의 정치 문화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도 정치인 가족으로 특히 유력한 정치인의 가족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본인이 전공하고 본인이 스스로의 실력을 가지고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정치 문화가 그렇습니까?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취업하는 순간 바로 특혜 채용 의혹 제기될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언론이 어떤 배경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파고 다니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자식들은 그럼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유력 정치인이었을 때 그럼 모든 그냥 집에서 용돈 받고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사회가 고민해 볼 필요는 전 있다. 그런 아마 아버지로서의 그런 미안한 마음을 오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을 좀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아들을 논란을 좀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의미를 좀 어떻게 읽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님의 아드님이 뭐 미성년자였다든지 뭐 하면은 일반적인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뭐 언론이나 일반에서 회자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도박이라든지 인터넷상에 그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인터넷상의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냐 이런 지금 의혹이 되고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이 법원 결정문에서도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의 본인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전과 사범이고 또 부인, 아들까지 온 가족이 지금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 사회에 오죽하면은 범죄 가족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지금 현재 5개 재판에 형사 피고인으로 있고 그 부인도 지금 2심인가요? 유죄 법인카드 네. 그걸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들도 상습 도박, 인터넷 막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돼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뭐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은 안타까운 마음, 처연한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은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나라를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가족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저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 내부에서는 그 파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도 미담만 나온다 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있고 따님도 사위도 사회복지사로 그 얇은 월급 예. 박봉이지만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문수 후보가 지금도 그 셔츠에 네. 내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예, 예. 내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을 써서 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가족의 소중한 가치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같이 그 유세 현장에서 모습도 보였고 그래 TV 광고도 뭐 최근에 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약간 그거를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그렇지 않다 이런 그 표현인가요? 네, 꼭 뭐 이재명 후보도 있고요. 예. 과거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 네. 부인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구속된 분들도 있었고 예. 부정부패 비리가 연루된 분들도 있었고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뭐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인이든 가족 예. 따님이든 어느 누구도 어떤 흠집도 없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이 부분에서 네네. 한 말씀만 예, 좀 예. 드리면 저는 뭐 상대방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점을 어필하는 거 전 선거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판하는 지점은 그 상대에 대한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의 목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상대방이 지금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이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이번 그 유세 기간 들어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3번의 TV 토론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네거티브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당 내에서는 파파미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르게 보는 시각에서는 예. 파파 막 파도 막말밖에 안 보이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부각해서 비판드리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만으로는 국민들의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고 예.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후보의 제가 한 말씀 네네. 덧붙이자면 예. 대통령 후보 또는 정치 지도자의 도덕성, 본인의 도덕성 그리고 자질 문제는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이 중요한 선거에서는 충분한 검증과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막판 공세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후보 측의 아들 논란을 도덕성 이슈로 좀 부각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이 허위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이재명 아들 방탄법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강조를 크게 했던 부분들이 가짜 뉴스를 막아내겠다 이런 부분이었죠.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 막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허위 정보 유통을 금지하자. 이게 잘못된 법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방탄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허위 정보가 유통된다면 그것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이고 가짜 뉴스가 양산된다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제출하면 이재명 방탄법이다. 이재명 아들 방탄법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시는데 우리 사회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의무가 국민의힘에도 전 있다라고 보이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탄압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수없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거나 또 가짜 뉴스를 방지하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누가 더 협조적으로 그 말씀을 주셔야 될지 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필요로 인한 규제인데 네, 말씀대로 그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거에 반대하고 이를 막아야 된다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시점이 요즘 시점에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 거대 여당으로서 수많은 법을 그 수많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면서 지금 그 후보와 후보 가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그 돌고 있는 이 시점에 저 허위 정보와 관련된 금지법을 만든다니까 왜 지금 네. 오늘 이런 걸 만들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일부에서는 예. 이거는 허위 정보 유통금지법이기도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나 가족에 대한 그 험담 금지법이 아니냐. 험담을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걸로 지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후보나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이나 인터넷상에 반대 여론을 있으면은 처벌을 하겠다. 예.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하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진정 허위 정보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고 싶다면은 예. 이재명 후보 본인의 허위 사실 유포죄를 지금처럼 대응하면 안 되죠. 예. 네. 그 본인은 지금 허위 사실 유포죄 자체를 법을 개정을 해서 그 법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판결을 한 대법원 장을 탄핵하고 예. 또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위 정보는 처벌해야 되고 허위 사실 유포와 차이는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예. 좀 대묻고 싶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얼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뭐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권하지 말고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고 국민의힘 많은 그 인사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요새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선거인데 내일이 투표일이고 그래도 단일화하자 김문수 후보까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계속 열려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일화가? 사실 이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예. 네. 하지만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결단의 문제이고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후에도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지금까지 성사시키지 못해서 아쉽고 미안하다,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유세 발언했고요. 네. 그래서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일화는 국민들의 여망이고 예.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여망에 따른 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뭐 몇 시간 오늘 12시든 뭐 예. 내일 새벽까지든 어떻게 되든 아직 시간은 아주 부족한 시간이 남아 있지만은 예.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내일 투표일에 국민들이 결과적인 단일화를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진숙 대변인께서는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본인도 이렇게 단일화를 마지막까지 외치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왜 후보까지 마지막까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도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 오락가락하지 않고 초지일관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 모습 하나는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하지 않겠다라는 걸 존중하겠다고 예. 얘기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더 이상 단일화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마 어제인가 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여전히 이 현재의 판세가 본인들은 골든크로스를 지났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 상당히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준석 후보는 좀 전에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때도 본인은 스스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없다라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준찍 명을 얘기하다가 이준석을 찍으면 뭐 이재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은 또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김문수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니 좀 듣는 저희로서는 좀 많이 헷갈린다라고 보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여전히 내일 아침 뭐 6시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단일화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지만 현재까지 사전 투표율이 한 34%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네. 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아마 34%에 들어있었던 이준석 후보의 지지표는 다 사표가 되는 없어지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내일 하루를 잘 마무리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 참여했던 그런 확실한 정치적 의미, 정치적 자산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아마 김문수 후보 쪽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표로서의 단일화를 말씀 주시는데 그런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지금 선거 하루 전인데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주장과 관련해서인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을 무효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 내에서는 정체성 훼손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막판에 이러한 갈등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동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들, 특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 지난해 12월, 6개월 전입니다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내에서도 많은 갈등 요인이 됐던 사안이고, 하지만 분명히 지금은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에요, 당내에서. 그래서 우리 당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도 김문수 후보는 사실 비상계엄 자체에 일관되게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예. 오늘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께 또다시 사과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런 발언,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탄핵 반대 당론은 무효할 것이다. 또 비대위에서 이를 공식해서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당론이 헌법 정신에 적용돼야 되는 차원에서 6개월 전에 정해졌던 당론이지만 재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고. 근데 바로 저 보세요. 윤상현 의원이 바로 반대했잖아요. 네, 윤상현 의원 아시다시피 그 일관된 지론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저 윤상현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의 의견과 같이 하는 지지자들이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예.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윤상현 그 위원장이 말하고 나자마자 바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바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또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다양성 의견이라서 좋게만 볼 수가 있느냐. 당 내분 자체가 지금 그 대선 바로 하루 선거 전인데도 이렇게 이 분란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비대위 차원에서의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고 예. 이 논의를 의총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인 의총에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내용은 아마도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제 밝혔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예. 우리가 새로운 미래,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 비전을 이제 얘기하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선거 얼마 남겨놓지 않고.
김문수 후보가 일단 찾아뵌 이후에 대구를 방문했고요. 이번엔 부울경을 갔더라고요. 그거는 그럼 그 TK 민심 사전투표가 되게 저조했잖아요. TK, PK가 본투표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예, 전에 예. 짧게 방금 전에 나왔던 예, 그 말씀하시죠. 윤 대통령에 대한 네네네. 파면 관련된 입장을 갖다가 하나만 좀 짧게 말씀을 예, 먼저 예. 좀 드리면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존중합니다. 예. 그러나 확고한 하나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겸이 매우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민주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란 사태와 관련되어서 파면의 조치까지 이르게 된 이 행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당의 정체성은 불법 계엄이 옹호가 아니라 계엄을 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이 목소리가 당내에서 왜 이견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캠페인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이제 유세 참여의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좀 짧게 드리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한 8년 만에 지금 이렇게 공식 석상에. 공식 석상에서 특히 선거 국면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이 행보가 과연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예. 부분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수의 지금 지지가 모이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투표율을 좀 독려하는 그런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 중도층에서는 상당한 또 그 이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누굽니까? 8년 전에 국민들을 배신했다, 배반했다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한 이틀, 3일 동안 연속적으로 했을 때 과연 중도 표심들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전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의 대구 경북 지역의 득표율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외의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표심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효과를 예상하세요? 지난주에 김문수 후보가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방문해서 예방을 하고 예.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왔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예. 그리고 오늘은 부산인가요? 부산 서울과 대구와 부산 예, 부울경 이쪽 갔다고 하던데요. 부울경을 이제 예. 다니시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저희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 내에서는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당 내에서도 저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심력을 많이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당내 예. 사정으로 인해서 경선 과정 그리고 최종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일부 갈등으로 인해서 당 내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 내부에서의 결집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선거에 유세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예. 득표율을 올리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사전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 또 투표용지 반출 등 관리 부실 논란도 제기됐는데 또 선관위는 문제 없다라는 입장 밝혔지만 여야 모두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관위는 이번에 좀 스스로 큰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자성의 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 지금 내일 투표 관리까지, 개표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네. 선관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번에 사실 좀 많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동안 선관위에서 나왔던 뭐 특혜 채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선거 관리의 부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좀 그 선관위는 이번 기회에 어떤 좀 환골탈태의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것이 지금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특정 한두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예. 지금 뭐 이 정치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투개표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라는 좀 당부를 좀 드리고 특히 내일의 이 선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선거 의혹을 선관위가 어떤 그 빌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는 좀 말씀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선관위에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좀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할까요? 선거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치 아니겠습니까?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또 엄정한 선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대의제 민주주의 전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개표 관리가 잘못된다면은 이거는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네. 보다 엄정해야 되고 이번에 실제로 신촌에서 어떤 투표지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 오기도 하고 예. 뭐 과거에는 뭐 소쿠리를 들고 다니면서 투개표함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이 공식 사과도 했지만은 네. 정말 이번 내일 본투표입니다만은 정말 엄정한 관리를 해서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 사전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입니다. 34.74%. 최종 투표율은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77% 초반대잖아요. 이번 그 전체 투표율은 어떻게 보세요? 예측할 때? 글쎄 뭐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그 2022년도에 20대 대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번에 사전 투표가 지난 대선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 예. 그 중에 하루가 이제 토요일, 공휴일에 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한 36% 정도의 사전 투표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평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사실 시작할 때 조금 사전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물론 좀 낮아졌습니다만 34% 정도를 평일 이틀 동안에 했다면 예. 상당히 높은 열기였다. 투표 참여 열기가 높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일 하루 동안 또 내일은 이번에 보통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지만 내일은 이제 재보궐 선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 투표 시간이 다른 때보다 2시간 정도 그렇습니다. 더 길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인 투표율을 보면 지난번에 있었던 77% 뭐 고주의를 상회하거나 예. 약간 하회하는 정도가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께서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이 소중한 주권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시간을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6시부터 6시까지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건 조기 그 선거라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장에 도착하시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낙연 전 그 고문과 새미래민주당 고문과 공동정부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많이 선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낙연 총리께서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예. 전병헌 당대표 그리고 그밖에 많은 당직자들이 직접적으로 전국의 유세장에 함께 무대에도 오르고 유세에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 공동정부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 간에
두 분 간에 협약식도 가졌고요. 그래서 어떤 공통의 가치가 있다면은 예. 이낙연 전 총리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길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고문의 그 김문수 후보와의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어떤 정도의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 기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힘을 예. 소위 많은 국민들께서는 내란 세력이다. 왜 내란에 대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모습,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탄핵을 반대했던 모습에서 한치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란 세력과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민주진영에서의 활동은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처럼 공동정부를 말씀하시는데 공동정부라는 게 좋은 표현입니다만 그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권력을 나눠먹는 야합에 불과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예. 뭐 그 효과가 연대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연대 효과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마지막 저희가 그 유세 시간은 오늘 밤 12시까지고 투표는 이제 내일 아침 6시부터 이제 진짜 내일이면 내일 밤쯤이면 이제 최종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오늘 밤까지도 기다리신다고 했으니까 단일화 변수가 딱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준석 후보와도 캠프 내에서 후보 그 본인이 아니겠지만 캠프 내에서 캠프 관계자끼리 어떤 연락이나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수면 밑에서 예. 물 밑에서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이 있었죠. 예. 우리 측이나 이준석 후보 측이나 그 관계된 분들이 네. 그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예. 다만 어쨌든 가시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몇 시간 동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저희는 그와 관련 없이 예. 결과적으로는 내일 단일화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투표가 가까울수록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그 여론의 흐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준석 후보 본인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되게 짧은 시간 이제 정말 선거까지 투표까지 짧은 시간만 남은 거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네, 결정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고 마지막에 지금 이후에도 어떤 변수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래서 이제 큰 변수가 오늘 밤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뭐 커 보이지 않고요. 단순히 예. 낮은데 여전히 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하루 종일 이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변수라는 것은 늘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8시에 투표가 완전히 종료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 저희는 뭐 기호 1번 이재명에게 3표를 더 해서 1, 2, 3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저희는 내일 8시에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기를 기다리게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